플러터 플로우는 앱을 코드 없이 되게 빠르게 만들어주는 툴입니다. 앱 만드는 방법 사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글이나 애플에서 주어진 대로 가이드한 대로 만드는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iOS나 안드로이드 앱을 그대로 그냥 얘네들이 제공한 언어인 스위프트나 코틀린 같은 언어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전통적으로. 네, 두 번째로는 크로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크로스 플랫폼이란 뭐냐면은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면은 여러 개의 플랫폼에 동시에 크로스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러터를 이용한 크로스 플랫폼이 있고요. 웹을 이용해서 앱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웹으로 어떻게 앱을 만드나 할 수 있는데, 앱은 껍데기만 씌우고 그 내부에서 동작 자체는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마치 앱처럼 만든 방법입니다. 그때 이제 얘네들이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은 네이티브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보니까 거의 다 기능이 다 됩니다. 근데 크로스 플랫폼은 뭐냐면은 하나의 코드를 짜고 그 iOS, 안드로이드에 두 개 모두 배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크로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에서만 되는 기능 또는 iOS만 되는 특화된 기능, 이런 거는 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앱 기능은 다 되진 않고 어느 정도 대부분 되긴 하지만 일부가 되고요. 그리고 웹은 핸드폰 디바이스에 접근하는 기능이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능도 크로스 플랫폼이나 네이티브에 비해서 아주 떨어집니다. 그리고 속도를 보자면 네이티브가 아무래도 이 회사에서 주어진 조건이다 보니까 되게 빠르고요. 크로스 플랫폼은 중간 다리를 하나 만들고 그 중간 다리를 거쳐서 양쪽에 뿌려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가 네이티브만큼 빠르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꽤 빠릅니다. 반면에 웹은 브라우저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웹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고 한 보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관리 플랫폼이 두 개, iOS, 안드로이드 별도로 따로 관리해야 되고요. 크로스 플랫폼은 하나의 코드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코드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리고 웹도 웹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 하나만 신경 쓰면 되고요. 네, 그리고 네이티브나 크로스 플랫폼은 아무래도 앱이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업데이트가 있을 때마다 심사 과정을 거쳐야 돼서 바로 업데이트 되진 않고 심사 3, 4일 걸리고 일게는 하루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업데이트 할 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반면에 앱은 처음에만 출시할 때만 심사를 한번 받으면은 그 뒤에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꾸면은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심사가 구글과 애플의 업데이트 심사가 별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플러터 플로우를 배우잖아요. 그 중에서 플러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면은, 플러터는 앞에서 보시듯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크로스 플랫폼인데 이 구글에서 만든 크로스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코드로 iOS,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웹이나 PC 앱까지 모두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터의 기본 철학은 뭐냐면은 이거 어떤 저 화면을 보면은 세부적인 위젯이라는 용어로 나누어져 있듯이 모든 것은 위젯이다 라는 철학 하에 모든 요소를 구성하고요. 사실상 위젯은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레고 블록들을 예쁘게 쌓고 조립해가지고 앱을 만드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되게 단순하고 예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리액트 네이티브가 좋냐, 플러터가 좋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어떤 인기, 요즘에 트렌드가 놓고 보면은, 이전에는 리액트 네이티브 사용자가 더 많았지만, 최근에는 좀 더 플러터가 사용자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터 플로우는 뭐냐면은, 앞에서 말한 그 플러터를, 현재 하이브리드 플랫폼 중에서 1위인 플러터를 코딩이 없이 앱을 만들어 줄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노코드 툴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노코드 툴과 플러터 플로우의 차이점이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버블이나 웹플로우 소프트웨어 같은 툴과의 차이점을 먼저 얘기해 보면은, 이 친구들은 일단은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웹 도구입니다. 반면에 플러터 플로우는 앱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코드 앱 빌더들이 되게 플러터 플로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앱 빌더들도 있거든요. 아달로라든지 드래프트빗이라든지 글라이드라는 여러 가지 빌더들이 있는데, 이런 빌더들과 플러터 플로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자면은, 일단은 배우고 사용하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앱 빌더들은 쉬운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글라이드는 더 특히 쉬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글라이드는 템플릿으로부터 이렇게 기본 설정만 하면은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글라이드가 조금 더 쉽고요. 나머지 앱 빌더들은 아무래도 물론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템플릿이 있긴 하지만 로직을 신경 써주고 구현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의 구현 기술이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자면은, 플러터 플로우는 플러터 플로우에서 만져주는 화면이 그대로 플러터 코드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빛 같은 경우도 리액트 네이 그 화면에서 만져주는 게 그대로 리액트 네이티브 그대로 1대1로 매칭돼서 구현이 됩니다. 반면에 아달로 같은 경우는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구현 기술을 사용하지만 자체적인 컴포넌트로 변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글라이드는 웹에서 자체적인 기술로 변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다운로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플러터 플로우나 드래프트 빛은 1대1 매칭이 되기 때문에 코드를 바로 다운로드가 그대로 가능하고요. 아달로나 글라이드는 코드 다운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도 같은 면에서는 플러터 플로우나 드래프트 빛은 플러터나 리액트 네이티브의 컴포넌트를 거의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자유도가 좀 높고요. 반면에 아달로나 글라이드는 아달로는 되게 자유도가 중간 정도 되고, 글라이드는 굉장히 템플릿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자유도가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유저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글라이드가 다른 검색어를 거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유저 수나 트렌드는 정확히 찾지 못했는데, 플러터 플로우랑 아달로랑 드래프트 빛을 비교를 하자면은 한 1년 전만 해도 아달로랑 플러터 플로우가 조금 비슷했지만은 현재 2023년 10월 기준으로는 플러터 플로우가 노코드 앱 빌더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터 플로우는 코드가 다운로드가 되고, 뭐 아달로나 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플러터 플로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터로 코드 변환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백엔드 서버는 파이어베이스랑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터 플로우는 섬에 갇혀 있는 상태로 그대로 끝나지가 않고 언제든지 플러터 코드 베이스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DB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MVP를 만들었다가 앱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앱을 변환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특징이죠. 반면에 이런 아달로나 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코드 전환이 불가능해서 MVP 만들었다가 그 이상 어떤 개발자가 붙어서 코드 베이스로 전환해가지고 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플러터 플로우를 직접 써보니 장단점을 제가 느낀 것이 있었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되게 뚜렷했습니다.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노코드로 하다 보니까 되게 쉽고 빠르죠. 그리고 되게 빠르게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팅을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든지 뭐 서버 연동이라든지 이런 게 뭐 또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을 다 해주기 때문에 손이 되게 덜 가고 문제가 덜 생깁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유연하기 때문에 어떤 코드를 자신만의 그 플러터 플로우에서 기본 제공하는 기능 외에 자신만의 뭔가를 넣고 싶을 때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이건 플러터 플로우만의 되게 독창적인 특징인데, 문서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문서만 잘 읽을 수 있으면 대부분의 기능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터 플로우의 또 장점 중 하나는 되게 자주 업데이트 된다는 점인데요. 이게 제가 1년 전에 플러터 플로우를 썼을 때랑 지금의 플러터 플로우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플러터 플로우 4.0인데 아마 내년 5.0 때 또 전혀 다른 플러터 플로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단점은 쉽고 빠르지만 코드로 하면은 되게 쉽게 구현될 수 있는 건데 못하거나 우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코드 앱 빌더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세팅을 다 해줘서 손이 덜 가긴 하지만 때때로는 세팅을 했는데도 하라는 대로 하는데도 안 되는 버그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연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코드 기반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건 안 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려면 조금 더 고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카카오 로그인 같은 거나 뭐 여러 가지 결제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손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손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손이 가게 되는 건 어느 정도 손이 갑니다. 그리고 친절하긴 하지만은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문서가 친절하긴 하지만은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 것도 꽤 많고요. 그리고 문서대로 해도 안 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업데이트 되지만 또 잦은 업데이트로 인해서 약간 좀 불안정한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